교사형 자료 수준별 문제 표준 평균값의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y 이퀄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게 열린 구간 AB,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요 AB에서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개수가 평균값의 정리는 이거잖아요. 어떤 구간에서 뭐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알파 베타 딱 그 지점에서는 지금 지점이 양쪽 경계가 빠져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알파 베타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해도 양쪽 경계에서는 괜찮다. 열린 구간 내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면 된다 이 뜻이야. 자 어찌됐건 이랬을 때 요 두 개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은 B 빼기 A분의 FB-FA 이렇게 될 건데, 자 F'C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요.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게 평행하다는 뜻이죠. 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최소한 하나는 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존재성입니다. 존재성. 없지 않다.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몇 개 그릴 수 있는지를 몰라. 일단 적어도 하나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접선의 존재성이죠. 근데 그 접선의 존재성을 이 접하는 접점 C가 AB 사이에 있다라는 이 접점에 X좌표가 존재하면 결국은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X좌표로서 그 접선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런 건데 이 구간은 반드시 이 전체 구간이 아니라 그 전체 구간에서 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어떤 구간을 잡든지 간에 이런 구간을 잡을 수만 있으면 그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씩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딱 보면 뭐냐, 결국은 요거랑 평행한 접선은 여기 하나 일단 보이고요, 여기도 일단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일단 하나 보이고, 여기도 일단 하나 보입니다. 그지? 자 일단은 저거랑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이제 4개를 그릴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을 잡아서 생각을 하면 되고, 요거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은 뭐 네가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이 없어. 어찌됐건 그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구간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이 그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는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어도 4개가 생긴다 이래야 하는 거죠. 자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옛날에 과거 본고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고사 알죠? 그리고 논술 뭐 이런 때 이제 요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 문제가 간혹 등장을 했습니다. 본고사 시절에는 많이 등장했고요. 추억의 문제죠. 그러니까 자 문제를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야 이거 이제 우리가 0분의 0꼴이라는 게 미분계수라고 했는데 이건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즉 0분의 0꼴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극한을 갖다가 구하라고 한다. 근데 주어진 조건은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뭐 이러면 평균값의 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어? 그리고 일단 자세가 이래요. y좌표 길이의 차이가 나오면 항상 뭘로 나누고 싶어져야 돼? x좌표 길이의 차이로 나누고 싶어져야 돼. 그래야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니까요. 그리고 평균 변화의 극한을 물었는데 그걸 계산을 못할 것 같은데 주어진 조건이 순간 변화율의 극한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를 대체할 수 있는 그 관계식 평균값의 정리다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요,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다 빼면 x 플러스 1에서 빼기 x 마이너스 5를 하면 6이잖아. 6. 그 6이 분모에 딱 있으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는데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6이니까 내 멋대로 6을 나눠줬으면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 아니겠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x 빼기 5, x 더하기 1이라는 이 열린 구간하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자동 보장합니다.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 대신에 한번 따로 쓸까요? 이거 대신에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대체할 수 있는데 이 C의 범위가 x 빼기 5에서부터 x 더하기 1 사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얘로 대체를 하는데, 자 6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C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는데 요거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평균 값의 정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도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하고
무한대 사이에 C가 껴들면 원래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니까 부등식 쓸 수가 없어요. 논술 같은 거 서술하실 때는 이게 x 빼기 5가 이제 무한대로 가고 이렇게 서술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한대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니까 대소관계 따질 수가 없어. 어찌됐건 요 C도 그 사이에 껴있는 놈이니까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무한대로 간다. 이거니까 이거를 내 멋대로 이렇게 X로 바꿔치기 한번 뭔 상관이 있어요, 그지? 따라서 요만큼이 문제에서 요 와3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6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구하라는 게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저는 극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3번 갈게요. 자, 요게 이제 요즘에 뭐 논술이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균 변화율의 범위 혹은 순간 변화율의 범위를 상대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평균값의 정리가 또 쓰이는 활용도야. 자, 문제 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여기 0,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간을 0이라는 거 한번 1이라는 거 잡으면 분명히 이 구간 안에서 fx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한번 봐봐 1 빼기 0분의 0에서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니까 만약에 내가 왼쪽에 있는 이놈의 범위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얘의 범위로 대체해도 된다라는 거겠죠. 이거 돼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이 F0이라는 거는 높이가 고정이 돼 있는데 이 0,1이 돼. 결국 1이라는 위치가 가장 커지거나 가장 작아지는 것은 사실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의 범위에 달려있죠.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가장 높아질 거고 기울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값이 가장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결국 나보고 요 범위를, 요 기울기의 범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 fx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지? 그리고 함수 fx를 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 fx가 있다 치더라도 여기가 0이고 여기 1인데 이 사이에서 평균 변화의 범위? 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이 두 점 연결한 범위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지? 이럴 때 항상 요놈 대신에 요놈의 범위로 대체해도 된다는 걸 꼭 떠올리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물론 여기에 이 도함수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더 확실한 거지만, 알겠지? 만약에 이 평균 변화의 범위를 대소관계를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너는 이거 대신에 이걸로 대체해서 구할 생각을 해야만 한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범위 물으면 이 위에 두 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미분을 딱 때리면 1차 함수가 되잖아. 이 1차 함수 범위는 충분히 구할 수가 있잖아. 뭐 1차 함수가 이렇게 가는데 0에서 1 사이면 당연히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니까 1차 함수의 범위, 동함수의 범위는 요놈에서 요놈 사이다. 이렇게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하는 말 잘 기억해. 만약에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물으면 순간 변화율로 대체해서 구할 생각을 꼭 해야 된다. 자, 지금은 그 문제보다도 더 쉬운 문제죠. 요놈이 0하고 1 사이에 임의의 C니까요. 0하고 1 사이에는 아무 숫자나 다 이걸 갖다 만족을 하니까 결국은 그거를 임의의 문자 X로 대체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눈치챘죠. 요 절대값 f'x가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은 f'x는 마3과 3 사이에 되잖아요. 근데 그 f'x가 바로 얘였어요. 그래서 분모는 안 쓸게요. f1 f0 요것이 결국 얘인데 그놈 범위가 마3에서 3 사이에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f0은 또 주어져 있어. 1이라고. 자, 이게 1이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양변에 1 더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놈의 최소값은 요거, 요놈의 최대값은 요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평균값의 정리 활용 문제입니다. 두 개 더해서 정답은 2가 되죠. 자, 4번입니다. 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평균값의 정리의 활용도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함수임을 증명하다 요거보다도 더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증가 함수 있잖아요. x1보다 x2가 커지면 fx1보다 fx2가 커진다.
임의의 구간의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임의의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한 x1, x2가 이렇게 갈 때 fx1보다 fx2가 크면 요게 이제 증가함수의 정의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증명하는 수단이 바로 평균값의 정리예요. 물론 이거 하고 또 여기서 또 하나의 예는 상수함수를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 한번 둘 다 해보죠. 먼저 이 문제부터 풀어보면요. 어떤 구간 AB에서 이 열린 구간 AB에서 여기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대요. 이때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를 넣었을 때 접선 기울기가 빵이다. 요게 가정이죠. 가정.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fx는 상수함수다. 상수함수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항상 빵이 되는 거죠.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항상 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x1, x2라고 할까요?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자, 이렇게 뭐 a가 있으면 이 x1, x2는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1, x2예요.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거랑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c가 요 사이에 있단 말이죠. c, 요 사이에. 되겠어요? 따라서 AB 사이에 있는 임의의 x1, x2면 c도 반드시 임의의 c가 됩니다. 그지? 즉 x1, AB 사이에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도 되니까 c도 그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가 된단 말이야. 기억해? 그래서 나중에 이 c를 임의의 x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는 요놈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놈이 지금 0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c도 AB 구간 사이의 어떤 숫자니까요. 요거의 뜻이 뭔데,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를 넣더라도 0이 된다 이 뜻이야. 당연히 c 이 구간 안에 있잖아요. 0이에요. 그 말은 fx2와 fx1을 뺀 놈이 0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fx1과 fx2는 같다 이건데, 중요한 건 이게 왜 상수함수라는 증거야? 임의의 수잖아요.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떠한 x1, x2를 넣어서 함수값을 구하더라도 그 함수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 뜻 아닙니까? x1, x2가 이 구간 안에 있는 특정 두 개가 아닙니다.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걸 넣더라도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그래서 상수함수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고했던 대로 아까 했던 증가함수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가정이 x1보다 x2가 크다라고 일단 가정을 잡으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증명을 하나 있잖아. f'의 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함수이다. 자, 요거 참이잖아요. 요 만족하면 요게 참이잖아요. 요거를 평균값의 정의로 증명한다는 거야. f'x가 항상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함수다. 자, 증명을 어떻게 하냐? 아까랑 똑같아요. 지금 가정이 요건데, 그리고 요건데, 요 두 개가 가정이다. 결론이 이제 뭐로 나눠지는 잘 주목해봐. 여기는 이 오른쪽이 이번에는 얘가 항상 양수래요. 그런데 이거 구간을 세팅할 때 이게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세팅을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지금 양수잖아요.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분자 100%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양수라는 말은 결국은 f의 x1보다 f의 x2가 항상 크다 이거니까, 결국 이게 가정으로 주었을 때 결론이 되잖아요. 결론, 요게 증가함수라는 증거죠. 자, 요렇게 해서 결론을 요거 내는 그 와중에 이 근거가 등장하게 된 근거가 바로 요거였죠.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얘가 항상 양수면 분모 양수일 때 분자가 양수여야만 한다. 요거를 증명하는 근거로 평균값의 정리를 사용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마무리하고요. 이 발전 문제는 모르겠다. 발전 문제 1번은요. 이거 뭐 해야 되나? 일단 뭐 대략적으로 이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략적으로는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다 읽어봤죠? 자, 구간 속도 위반의 단속은 평균 속도와 카메라가 설치된 시작점에서 속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한 속도가 90km/h인 어느 도로에
A 지점과 B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구간 속도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이런데 이제 A 지점과 B 지점 사이 거리가 3.3km로 되어 있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했어요. 속도 위반을 하지 않고 단속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구하시라.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은 뭐 중학생들은 이걸 뭐 거속시라고 그러는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속도 분의 거리 뭐 이렇게 되는데, 그치? 최소 시간을 구하라 했잖아. 최소 시간이면 속도는 최대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단속에 걸리지 않는 최대 속도가 얼마예요? 여기 90이죠, 90. 단속에 걸리지 않는 최대 속도가 90이니까 그러면 단속에 안 걸리는 최소 시간은 여기 속도를 90으로 딱 깔았을 때고 거리는 얼마? 3.3이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초 단위로 구하라 되는데 이건 전부 시속이고 킬로미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거 봐. 킬로미터 퍼 아워. 이거는 밑에가 시간 단위가 시간이잖아. 시간. 이해가지? 이거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초로 나타내라고 했거든. 그럼 1시간은 몇 분? 60분. 1분은 몇 초? 60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600을 곱해주면 이게 결국은 초로 바꾼 거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시간 단위를 초 단위로 바꿔주는 방법 요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속력이 제일 커야 최소 시간이 되는데 단속에 안 걸려야 되니까요. 안 걸릴 만큼의 최대 속력으로 가면 된다 이 소리인 거지. 자, 1번 답이고요. 2번 다음 상황에서 운전자가 구간 속도 위반에 단속된 이유를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자, 평균값의 정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인천 톨게이트, 여기가 대구 톨게이트 치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인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시각 여기가 인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구 톨게이트를 지날 때 시각 여기 대구. 자, 이거 이래 갔는데 이렇게 결국은 톨게이트 지나는 시각, 요 톨게이트 지나는 시각에서 사진이 찍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인천에서 대구까지 거리라면 사실은 여기는 요 밑변분의 높이,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걸린 시각 분의 요 걸린 거리, 요거를 평균 속도라고 부르잖아요. 평균 속도. 그럼 만약에 이 평균 속도가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속도가 90km였는데 이거였는데 만약에 이 평균 속도가 만약에 100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벌금 내야죠. 왜?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같아지는 이 순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이게 T 별표라고 치면 적어도 이 순간이 말이야. 인천에서 대구 올 동안 최소한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니야. 얘랑 속도 100km로 달린 평균 속도가 100km로 하면 이 100km로 달린 순간적인 속도가 최소한 한 번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평균값의 정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는 와중에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한 번 이상 속도 위반을 했어야 돼. 그래야지 평균 속도가 얘를 넘어설 수 있다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좀 보니까 속도 위반을 하셨습니다. 경찰관님이 이야기를 하고, 네, 저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 두 번 모두 80으로 통과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평균 속도가 순간 속도하고 같아지는 점이 적어도 한 번 있다. 이기 때문에 자, 구간을 2분 만에 통과하셨대요. 지금 구간이 보면 3.3km인데 이게 지금 시간으로 갔다가 시간으로 나눈 게 거속시잖아요. 이게 시간으로 나눈 게 평균 속도잖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였어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90을 넘어서면 무조건 중간에 어딘가에 속도 위반했다는 소리야. 자, 2분이잖아, 2분. 요번에는 2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돼. 자, 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뭐 하면 되는데 6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결국은 30분의 1시간이지. 이게 2분인 거죠. 셋.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게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99km/h.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2분 만에 3.3km를 통과하면 이 사람의 평균 속도는 99km/h니까 이렇게 갔는데 이게 99km/h 나오면 평균 속도가 중간에 어딘가에서는 이런 속도로 달리기 최소한 한 번은 있다는 소리인데 이 도로는 지금 속도 제한이 90이었어요. 90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 어딘가에서 적어도 한 번은 속도 위반을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벌금이 부과되겠죠. 이런 원리가 이 고속도로 카메라의 원리인 겁니다. 구간 단속의 원리. 자, 넘어갈게요. 대충 이 정도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2번. 이건 뭐 아까 했던 거네, 그치? 자,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요게 같으면 같은 구간에서 요게 상수. 자,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fx 빼기 gx를 hx라는 어떤 함수로 맨 함수로 두면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이거 두 개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면 그들끼리의 빼기 이 hx도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 연속이 보장됩니다. 자, 이랬을 때 평균값의 정리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 이미 위치에서 x2 빼기 x1 분의 hx2 빼기 hx1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 요게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는 요런 순간이 최소한 한 번 있다. 요건데 잘 들어야 돼. H'이라는 것은 F'X-G'X가 보니까 결국은 여기 보세요. 여기 F'X랑 G'X가 항상 똑같다라는 말이 요게 항상 0이었다. 요게 가정인 거야. 요게 항상 가정인 거야. 따라서 얘가 항상 0이었다. 이게 가정이니까 결국은 자 이거 전체가 0 된다는 소리는 이 위에 두 개가 같다는 소리죠. 요거 아까 선생님 무슨 뜻이라 했노?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일정하대. 이게 hx가 상수함수라는 거죠. hx는 그 구간에서 어떤 상수함수니까 요 hx를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걸 우변으로 넘긴 이 식이 성립한다. 증명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했던 증명을 한쪽으로 몰아서 맨 함수, 새로운 함수를 세팅하고 요 hx가 상수 함수임을 밝히면 자동 증명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값의 정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여기 거 나오면 꼭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